네, 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닉 장세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부각된 리세션 우려, 더불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빨리 이게 긴급 FOMC를 열어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무서운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와 함께 오늘의 전략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업률 저희가 좀 뒤집어놨습니다.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샴룰 트리거가 발동이 됐고 그와 동시에 일본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기 침체, 더불어서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까지 한꺼번에 세 가지 이슈가 맞물렸던 게 지난 한 일주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AI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팔란티어나 나머지 이 번외적인 기업들을 보니까 조금씩은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한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도 일본 은행이 0.25%까지 금리 올린 건 맞지만 0.5%까지 설사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일본의 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는 너무 빠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3분기 GDP 추정치도 2.9%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실업률에 좀 선행하는 지역 연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역 연은 소위 말하는 PMI 지표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고용 의향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간밤에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언급을 했지만 7월의 실업률은 조금은 이제 허리케인이라든지 바캉스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의 부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스 지표도 60, 장중에 60을 뚫었다가 지금은 또 30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공포심리 패닉 장세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결국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성장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비중을 다시 실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될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급락 이후에 안정은 또 다른 또 약간 변동성을 그렇죠. 내포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된 패닉 장세가 맞는 것 같아요. 패닉 장세. 우리나라 지수도 뭐 10% 하루에 막 빠지고 이런 조금은 정말 수요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한 이번 주인데, 저도 이제 프리뷰에서 고용지표 뭐 리세션까지 평가할 정도냐 이런 약간 오버스러움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패닉 장세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일단 어저께 한국이 한 3% 반등을 했지만 네. 그 전날 8% 넘게 빠졌기 때문에 하루에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이제 8%, 10% 이렇게 빠진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에 회복하는 속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는 한 1개월 정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 대책이랄까 아니면 그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시간이 걸려서 한 1개월 걸려서 안정화되는 게 있었고, 그렇지 않게 바로 반등을 좀 세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는 어떤 거냐? 만약 경기 침체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7월에 일시적인 지나치는 우려였다 하면 반등이 바로 세게 나오겠죠.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건 어떤 게 보면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지표, 아까 샤메 법칙이
꼭 선행 지표는 아니고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고 해고할 때 그게 나중에 후행적으로 샤메 법칙에 발동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수치적으로 샤메 법칙이라는 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반응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해석할 필요는 있고 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엄청 컸다고 보는데 예. 그 정확한 규모하고 얼마만큼이 해소됐는가 정확히 몰라요. 이게 5천억 불인지 1조 달러인지 다만 그게 모두 주식시장에 간 건 아닐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BOJ가 액션을 하기 전 7월 초중반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추론한다면은 이미 정점, 그러니까 반환점은 지나서 나올 물량의 한 60, 70%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얼마나 청산됐느냐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정부의 대책이랄까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큐에 뭐 내일이 뭐 5일 올라가지고 뭐 10% 빠지는 거 다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좀 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할 거라 보여져요. 가장 큰 거는 아까 GDP로 얘기했습니다만은 큰 업체들의 이익 전망과 고용이 해고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는 뭘까요? 아마 엔비디아 실적과 파월에서의 그 어떤 코멘트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50bp를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측이라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닉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 그 회복의 강도를 짚어가기에는 이제 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과 같은 부분들을 또 챙겨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 중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샤메 법칙도 얘기했지만 실업률이 4.3%까지 네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미 뭐 실업률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실업률의 이제 뭐랄까요? 예, 어떤 분위기나 변화도 이번에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샤메 법칙 실업률 그것이 후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시면 고용의 의사가 빠지고 몇 개월 뒤 최소한 한두 달 많으면 6개월 정도 기다리고 나서 샤메 법칙이 적용되고 샤메 법칙이 적용되니까 후행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좀 선을 바꿔서 지금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실업률이 샤메 법칙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나는 경우 평균 실업률이 얼마냐? 과거는 한 5.0%, 5.0%. 그러니까 지금 절대 레벨이 아직은 그거를 후행적으로 확인하기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too early인 거죠. 좀 이른 시점이다. 0.7%.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다음 달에 나오는 9월에 나오는 8월에 이게 실업률이 지금 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아니야. 그 절대치는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방향이 그래도 틀었어 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9월 FOMC를 앞두고 또 50bp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갑론을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까? 그래서 절대치는 아직 괴리가 있고 방향을 튼 거에 걱정인데 엔캐리가 아주 급락을 시켰고 엔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 나온 거죠. 샤메 법칙이 절대적으로 선행 지표도 아니고 절대 레벨도 그다음에 아까 뭐 비농업 취업자 수도 아까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을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져서 프라이싱을 한 측면이 어저께 2,800 그저께군요. 2,830, 몇 가지, 2,380 몇 가지 갔을 때가 거의 얼추 90% 이상 프라이싱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oo early to say입니다.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의 절대 레벨도 과거 경기 침체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그 안에 이제 샤메 법칙을 만드신 분 자체도 지금의 어떤 국면은 이민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계 건전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감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또 이제 시장의 회복의 탄력은 뭐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소위 말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유발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들이 조금씩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언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실적 자체가 어떤지를 보면서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잖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실적 어떤가요? 예, 미국 실적은 7월부터 지난주까지
S&P 500의 평균 EPS는 한 1.1% 올랐습니다. 오른 거 1.2%가 올라갔는데 그거 오른 거는 뭐 IT라든지 이런 쪽이 1.9% 아니면 뱅크나 IT가 많이 올랐고 그 평균이 1.1이 됐어요. 아마 부동산인가 무슨 에너지 말고는 다 EPS가 올랐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다 올랐네요. 한 달치 거고요. 네. 지난주만 따져도 한 0.3% 올랐어요. 네. 지난주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뭐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이 올랐고 뭐 호텔 레저 이런 쪽은 좀 부진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21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23배까지 갔던 거거든요. 21배 아직 높습니다. 과거 평균이 한 17배, 18배, 17배 정도 레벨, 아주 최근에 2, 3년간 레벨이 한 19배니까 아직은 한 10%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진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됐을 경우는 이거 19배 이하로 내려가야죠. 경기 침체를 가시화했다면 미국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지금의 EPS 포캐스트가요. 경기 침체가 아직 후행해 오면은 1년 뒤가 아니고 연말에는 내년도 포캐스트가 바뀔 소지가 경기 민감주부터 생기겠죠. 네. 그 경기 민감주가 뭐가 걸리죠? 반도체 대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예측이 올 연말에도 내년을 받아볼 때 똑같을 것이냐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줄었다. 특히 과거에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그 밸류에이션에서 빅7, M10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의 PER이 지금 28.6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33배까지 갔던 맞아요. 건데 28배까지 냈는데 과거 평균이 28.4에 거의 평균에 왔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큰 놈들은 조정을 좀 받은 거예요, 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EPS 대비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포캐스트가 올해 말에 내년 거로 보고 바뀔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계속 이렇게 와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삼성 하이닉스도 어저께 못 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호사 삼성 하이닉스 어닝이 바뀐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3분기 이익에 대해서는 더 높아지는 판국인데 전혀 안중하다는 거죠. 이 포캐스트가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고 애널리스트도 모른다는 게 걱정인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게 침체까지는 아니라도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빅컷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먼저 두들겨 맞은 민감한 중소형주를 엊그저께 내려간 거 대비했을 때 먼저 주워 담고 삼성하이닉스에서 돈을 좀 빼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그 한국도 어저께 보면은 나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른 거고 대형주가 많은 대만이라든지 이거는 좀 덜 오른 거고 일본은 엔캐리 때문에 무너진 것 때문에 급반등을 해서 마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심리가 셌던 거기 때문에 진정한 승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건데 오늘 내일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를 거는 반등할 거는 먼저 주워 담을 건 반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보세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오랐습니다만은 어느 특별한 거 없이 골고루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게이즈 측정할 수 있는 잣대는 오늘 수급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전체적으로는 21배이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나스닥이나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S&P 내에서 뭐 부동산의 유틸리티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었으면 부동산 유틸리티도 하락을 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PER이 더 급격하게 내려왔을 텐데 미국의 PER이 버티고 있다는 자체는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 아니었다. 과대했던 기대감에 빅테크가 그렇죠.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현실화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AI 반도체, 아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실화됐고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앞에 대한 전망도 하지만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가격 변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네. 지금 가격이면 살만한 거 아니냐. 소위 네. 말해서 시장 언어로 줍줍이라는 네. 그런 기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모 증권사 추정을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 증권사 추정이라는 게 다른 상황과 달리 예외적인 예측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40몇 조 흑자잖아요. 예상이. 지금 10조 넘어갔으니까 내년에 한 보통 50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후년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후년도 예측을 30조, 그러니까 올해 예측보다 30% 이상 하락한다고 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조 내려가면은 2026년의 ROE가 한 7%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해 작게 보는 게 20조 초반, 많이 보는 게 25조인데 지금 5조 7조 하고 있으니까 분기.
내년에 한 30조, 40조, 낮게 보면 30조, 높게 40조인데 이렇게 가다가 내후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숫자만 봐서 그러는데 내후년이 막 내려간다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무너진다는 건데 내후년도에 10조 초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둘 다 10조 초반이나 30조였을 때 둘 다 ROE가 한 7, 8% 이하가 나옵니다. 그럼 ROE가 7, 8% 이하라는 것이 내년도 봄쯤이나 아니면 여름쯤에 생각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그게 HBM의 경쟁이 됐던 경기 침체가 후행적으로 됐던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PBR을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아마 1배는 리더니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1.5배 이렇게 얼마 전에 줬던 거 1.8배 못 주죠. 그렇죠. 그러면 1.23배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면은 1.23배가 삼성전자 7만 원 초반, 하이닉스 15만 원대입니다. 최근에 바닥까지 맞습니다. 갔네요. 예. 그걸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쳤기 때문에 바닥은 이미 프라이싱을 한번 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요. 이제 반등하는 거는 과연 그 HBM 경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얼마만큼 회복하느냐, 우려를 떨쳐내느냐는 건데 떨치지 못하면은 8만 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18만 원. 이것은 이제 PBR 한 1.3배, 1.5배니까 그러면은 반등은 잡았는데 8만 원, 18만 원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반도체도 바닥을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이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이제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금씩은 지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게 실업률 샤먼 부치가면서 빠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경기 침체는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30%의 확률로 했을 때 2,600은 지켜진다고 봤었어요. 근데 무참하게 무너졌죠. 네. 그저께 내려갔을 때 0.8배, 0.85배 사이가 2,4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올라가겠죠 더. 그러면 아마도 2,700이 PER이 1배인데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완전히 시켜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2,600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회복을 빨리 하면 제 의견에 동참하고 경기 침체는 우려가 심했다고 얘기했을 텐데 저는 2,500에서 2,600 경기 침체는 아니냐고 계속 논란이 아직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2,500, 2,600 사이에서 아마 될 것 같고 아마도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 너무 과한 거를 떨어냈다고 보면은 글쎄요 다음 계기가 CPI 넘버가 될지 뭐 파월 잭슨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2,700 다시 회복하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분기점은 이번 주에 그 섹터별로 스프레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계속 많이 못 가면은 2,700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가 총액 때문에. 근데 그러면 다른 섹터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빨리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2,700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반도체가 오늘 기준으로도 어제 못 간 걸 회복하면은 그러면 2,600 올라가고 그 이상 바라보는 게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2,700으로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